네, 반갑습니다. 한국 SGS 노동조합 조합원 김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소통 유성경 노무사입니다. 매년 한국 SGS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집합교육이라든지 단체 모여서 하는 교육이 불가능해가지고요. 올해는 특별히 처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교육의 시간을 갖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전체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졌는데요. 이 내용들은 전체 조합원들의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제 질문들을 받아봤습니다. 1부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2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할까요? 지금 앞에 기존의 설문지를 통해서 받았던 내용들을 출력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법 항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요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노동법에 대해 익숙치 않아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노동법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별법과 집단법으로 나뉩니다. 개별법은 우리가 근로계약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지켜져야 될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고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집단법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고용보험이나 사대보험과 관련된 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근로자 참여 및 증진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네, nom선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질문이네요. 퇴직금은 노동법에 의해 매년 얼마씩 쌓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퇴직금은 예전에는 근로기준법 내용에 있다가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으로 따로 독립해서 제정이 되었고요. 그 내용에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평균임금 30분 이상을 줘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줄 수도 있고 또 퇴직연금을 설정해서 지급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저희 회사는 DB형 퇴직연금으로 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해당되는 은행에서 네. 이제 노동조합에서 요구해서 이제 교육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있고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네, 퇴직연금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DB형이 있고 DC형 그리고 IRP 계좌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DB형과 DC형으로 나뉘어보면 DB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할 때 그 금액을 미리 가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매년 적립을 해두고 있는 것이고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1년 연봉의 12분의 1씩을 적립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될 때 굉장히 이제 노동계에서 반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입이 됐던 것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도산했을 때,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회사에서 미리 퇴직금을 적립해 둔 돈을 다른 용도로 많이 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을 도입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수령을 하고 나면 그 돈을 또 바로 써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어서 연금으로 해서 이제 노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받게 하자라는 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 시간 후 점심 1시간, 이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에 대한 휴게 시간이 점심 1시간으로 정해진 것 외에 시간은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근로기준법에는 휴게 시간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요. 휴게 시간은 4시간마다 30분, 8시간에 1시간 근무 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무 내용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최저 수준의 근로계약 시 지켜져야 될 내용들만 적혀져 있는 것이라 우리가 그 이상의 휴게 시간을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적인 질문인데요. 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연자다 네. 보니까 이제 보통 흡연자일 경우에는 가끔씩 나가서 브레이크 타임이나 머리 식히는 시간에 네. 이제 담배를 한 대 피고 오고
뭐 짧게는 뭐 2분에서 3분, 길게는 네.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이제 잦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가는데 그게 반면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야 근무 시간에 왜 담배 피러 가지 마 내지는 비흡연자일 경우에는 흡연자는 담배를 피러 가는데 나는 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해야 돼? 라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사례들 이런 거를 악용해서 야 야, 휴게 시간은 내지는 담배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외에는 절대 가지 마 이런 뭐 요청 사항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뭐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다툼의 사례들이 있는가요? 네, 실제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러 나가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분 단위로 나누어 가지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일을 하시면서 우리는 인간이니까 일을 하시면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생리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라는 판례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휴게 시간까지는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잠깐 다녀오는 그런 시간까지 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요. 네. 실제로 만약에 분쟁 없이 조합원들이 좀 근무 시간 도중에 점심 시간 이외의 휴게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체 협약으로 그 시간을 명문화한다면 분쟁 없이 조합원들도 휴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반드시 휴게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를 해 두셔야 그렇죠. 임금이 손실되는 일은 없겠죠. 네. 네. 휴게 시간과 유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노동법에서 여름 휴가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에서 알아서 주는 건가요? 만약 기업에서 여름 휴가를 직원들에게 의무적이면 우리 회사는 왜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되게 안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는 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야박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휴가 제도는 법정 휴가라고 할 수 있는 제도들은 연차 휴가, 출산 전후 휴가, 가족 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병가를 문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가도 사실 법에는 없습니다. 이제 전염병 관련된 법에 유급 휴가 비용을 정부로부터 받았을 때만 유급 휴가를 협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 실제 노동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는 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한데요. 만약에 연차 휴가 외에 별도로 여름 휴가를 원하신다면 그것 또한 이제 조합원 분들이 굉장히 단결을 하셔서 단체 협약으로 이제 쟁취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휴게 시간도 그렇고 연차도 그렇고 법의 한계가 많이 보이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법은 최저 한도의 기준만 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 교섭을 하고 협약으로 명시를 하는 것도 우리의 근무 조건을 법 이상으로 그리고 또 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뭐 올해는 임금 협상, 내년에는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 단협이라고 그러죠. 네. 네.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내년의 단협상에서 저희가 쟁취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네, 네. 반드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지인 것 같습니다. 질문지를 끝으로 읽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동상권이 뭔가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노동조합의 권리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 근대사회로 넘어오고 나서 이제 공장법, 우리로 치는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만든다고 해서 사실 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내용을 지키라라고 말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노동자들의 지위가 사용자와 꼭 평등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교섭하고 그리고 단협을 체결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동상권이 우리 헌법에 들어오게 된 거고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거죠. 그게 노동상권의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은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하고요. 저 1부 시간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흔히 이런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건데요. 많이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네. 누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앞뒤 중간에 광고가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실은 불필요하지만 저희가 교육을 많이 들어주십사 부탁하는 차원에서 상품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청취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거기에 대한 선착순으로 이제 소정의 상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